안녕하세요. 책방차차 달콤 엘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책은 살림지옥 해방일지입니다. 쇼핑만큼 행복한 것이 있을까요? 예뻐서, 편리해서, 신기해서 사 모으다 보니 집안에는 가전제품이며 가구들이며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것들까지 빽빽하게 들어차게 됩니다. 옷방에는 옷이 한가득이지만 막상 입을 만한 건 하나도 없어 보이고요. 이런 내 삶이 행복하지 않으니 더 답답한 노릇이죠. 작가 이나가키 에미코는 50대 회사를 그만두고 미니멀리스트가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SBS 스페셜 퇴사하겠습니다를 통해 다뤄지기도 했는데요. 집안일에 인생을 다 쓰기 전에 시작하는 미니멀 라이프라는 가제를 단 살림지옥 해방일지는 물건은 비우고 행복은 채우는 삶의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사는 것이 최고다라고 할 순 없겠지만 그녀의 단촐하고 가벼운 삶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 있습니다. 오늘의 책 살림지옥 해방일지는 도서 증정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 중 2분께 이 책 살림지옥 해방일지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사람은 어디까지 물건을 줄일 수 있을까? 인생의 이미지 만들기 편. 이미지 만들기에 성공의 열쇠가 있다. 모처럼의 기회로 지금은 완전히 정리의 마법에 걸려 멋진 생활을 만끽하고 있는 나의 경우는 어떠했는지 돌아보았다. 나의 경우는 먼저 이미지를 만들고서 그런 우아한 이야기를 할 처지가 아니었다. 본디 물건을 없애자고 생각한 계기가 말끔한 방에서 생활하고 싶다는 긍정적인 바람이 아니라 회사를 그만두고 집세를 낼 수 없는 비상사태에서 출발했기 때문이다. 열심히 모아온 수많은 설레는 물건들을 마음 독하게 먹고 처분하지 않으면 이사도 갈 수 없는 처지에 내몰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차분히 이미지를 그릴 겨를이 없었다. 그런데 당시를 떠올려 보고 깜짝 놀랐다. 당시 나는 확실한 이미지를 머릿속에 그렸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그때 나는 환경을 바꿔야 하는 처지에서 필사적으로 이미지를 떠올리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그리고 돌이켜보면 온갖 고생을 하면서도 나 나름의 생활을 그리는데 성공했고 80%쯤 정리의 마법을 내게 거는데 성공했다. 정리되지 않은 인생을 변화시킨 곤도 마리에의 정리의 힘. 거기에는 정리하지 못하는 현대인을 정리로 이끄는 보편적인 무언가가 존재한다. 지금부터 나는 어떻게 이 중요한 이미지 만들기에 성공했는지 그 과정을 이야기해 보려 한다. 분명 당시 나는 이미지가 필요했다. 하지만 그것은 정리와는 무관한 데서 출발했다. 나는 인생의 이미지를 강하게 원했던 것이다. 밝고 즐겁게 내려가고 싶다. 당시에 나는 인생의 대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었다. 인생의 후반생을 맞이해 회사를 그만둔다는 것은 노골적으로 말하면 위를 향해 오르던 인생에서 내리막길 인생으로 방향을 바꿔 역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한다는 것이었다. 말해놓고 보면 그뿐인 일이지만 이게 상당히 어렵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무언가를 얻고 긍지를 느낀다. 하지만 일단 손에 쥔 것을 잃는 것은 어떤 사람이든 저항이 있기 마련이다. 일반적으로 말해 거기에는 긍정적인 이미지라는 게 거의 없다. 슬픔, 외로움, 억울함, 비참함. 잃는다는 것은 그런 거다. 결국 나는 앞으로의 후반생을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 속에서 쭈뼛대며 살아갈 가능성이 컸다. 하지만 그런 건 절대 견딜 수 없다. 견디고 싶지 않다.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살아갈 에너지가 고갈될 것 같았다. 그래서 퇴사하기 1년 전부터 나름대로 차근차근 그만둘 준비를 진행하면서도 내심 두려움에 움찔거렸다.
그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나는 이미지를 가져야 했다. 그 이미지란 한마디로 말해 밝고 즐겁게 내려가는 인생이었다. 나를 구원한 한국 드라마 속 왕비. 내가 원하던 것은 위를 향하기보다 좀 더 밝고 즐거운 이미지였다. 내려가서 최고라거나 오를 때가 아니다 라고 단언하면 좋다. 요컨대 나는 여전히 지지 않았다. 분명 내려가고 있지만 특별히 비참하지도 슬프지도 않다라며 무심코 아래를 향하는 나를 격려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먼저 내가 찾은 것은 생활의 이미지였다. 인생 대부분은 생활이기에 일이 없어도 큰 돈을 벌지 못해도 생활에서 패배하지 않는다면 인생에서 지는 게 아니다. 그런데 초반부터 큰 벽에 부딪혔다. 월급이 들어오지 않으면 지금 살고 있는 지금까지의 나의 인생 중 가장 호화로운 맨션을 훌쩍 떠나 집세가 저렴한 좁고 낡은 집으로 이사 가야만 했다. 결국 생활의 토대인 집부터 이미 지고 있는 곳에서 출발해야 했다. 이런 것으로 풀 죽어서는 안 된다. 앞으로 몇십 년의 내 인생이 걸려 있다. 반드시 길은 있다. 그래, 세상은 넓으니 잘 찾아보면 화려한 단칸방 생활을 보내는 사람도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아니했다. 잡지에 실린 특집 기사를 보면 좁은 집에서도 쾌적하게 산다 같은 정보가 있기는 했지만 이런저런 기사를 아무리 살펴보아도 좁다는 말의 정의가 애당초 달랐다. 잡지에 등장하는 화려한 생활을 보내는 사람들은 내가 볼 때 좁지 않은 집에 살고 있었다. 단칸방의 세계와는 수준이 달랐다. 역시 그런 이미지는 어디에도 없다. 다시 풀이 죽으려던 찰나 나를 구원해 준 것은 의외의 인물이었다. 그는 한국 사극에 나오는 왕비였다. 쓸데없는 것이 하나도 없는 아름다움. 그것은 우연한 만남이었다. 알다시피 한국의 사극은 음모에 음모가 이어지는 진흙탕 싸움이 반복되는 것이 특징이다. 그런 장면에서 나는 헉이나 거기까지 하는 거냐 라며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며 보았다. 당시 업무 스트레스에 짓눌릴 것 같던 나의 즐거움이기도 했는데 때마침 본 드라마는 화려한 궁궐을 무대로 매주 예상도 하지 못한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며 전개되었다. 잊지 못할 그날의 하이라이트는 영웅을 음지에서 지지해주던 아름답고 현명한 왕비가 음모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궐에서 쫓겨나는 비운의 장면이었다. 애처로운 왕비. 이제껏 몸에 두르고 있던 화려한 의상이나 머리 장식, 다양한 색채의 병풍과 가구로 꾸며진 화려한 방도 모두 잃고 머물게 된 곳은 궁궐에서 멀리 떨어진 시골의 낡은 초가집. 장식 없는 흰 목면 옷을 몸에 두르고 머리 장신구나 액세서리도 없는 소박한 차림으로 낡은 서랍장과 책상밖에 없는 흰 벽과 나무 기둥만 있는 방에서 생활하게 된 왕비. 몸종은 가여우셔라 라며 슬쩍 눈물을 훔치는데 그 순간 누워서 텔레비전을 지켜보던 나는 무심코 벌떡 몸을 일으켰다. 이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생활인가. 아무것도 없는 방, 낡은 가구, 장식 없는 하얀 의상. 그것은 마치 유명한 다도 선생 센노 리큐가 추구했던 다실처럼 쓸데없는 것이 전혀 없는 공간이었다. 밖에서 살랑살랑 자연의 바람이 불어오는 듯 거기서 나무의 초록잎이 보이고 새소리가 조용히 들려오는 듯 고요한 적막감과 풍요로움이 가득한 공간. 그것은 더할 나위 없이 화려한 왕비의 방보다 훨씬 좋았다. 무엇보다 아무것도 없는 방에서 등을 꼿꼿하게 펴고 바른 자세로 조용히 앉아있는 왕비는 화려했던 궁궐에 있을 때보다 훨씬 빛났다. 화장도 하지 않은 얼굴에서는 고귀한 정신과 온화함이 조용히 피어오르는 듯했다. 그런 왕비 앞에는 모든 가능성이 사방팔방으로 열려있는 게 확실히 느껴졌다. 권력이니 돈이니 하는 옹색한 탐욕의 세계를 가뿐히 뛰어넘는
인생의 모든 가능성이. 자유롭고 아름다운 생활로 향한 첫걸음. 그것은 실로 아름다운 장면이었다. 애처롭다고 소란을 떨지 않았다. 보기에 따라 분명 가여운 상황이었지만 나는 여기에 진정한 아름다움, 진짜 자유가 있다고 마음으로 생각했다. 모두 갖춰진 화려한 집, 매일 갈아입는 화사한 의상, 그것은 말 그대로 풍요로움의 상징이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풍요라는 것의 한 단면에 불과하다. 그리고 드라마 속 영락한 왕비의 생활을 마음으로부터 동경하는 내가 있다. 지금 보면 이때 내가 목표로 하는 새로운 생활을 머릿속에 확실한 이미지로 그렸다. 온갖 물건을 갖춘 생활에서 아무것도 없는 생활로 전환한 것은 패배도 추락도 아니다. 그것은 자유롭고 아름다운 생활로 향하는 첫걸음이다. 그 사실을 안다면 지금 손에 쥔 소중한 것을 놓아버리는 것에 막연한 두려움을 느끼지 않아도 된다. 오히려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한 아름다운 생활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하면 아무리 근성이 없는 나라도 그것을 실행으로 옮길 수 있을 게 분명하다. 그것은 물건에 아쉽지 않고 집착하는 것이 인생의 원동력이었던 내게 너무나도 큰 발상의 전환이었다. 이 이미지를 단단한 초석으로 나는 차근차근 인생이 설레는 정리의 마법에 걸린 생활을 보내고, 즉 간소한 집안일 생활로 가는 길을 걷기 시작했다. 인생은 마음먹기. 인간은 참으로 단순하다. 어찌 보면 인생은 마음먹기에 달렸다. 지금 생각하면 우연히 그 드라마를 본 게 기적 같아 고맙다. 만일 보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물건을 처분하면 행복도 사라진다는 상식을 버리지 못한 채 결국 아무것도 버리지 못하고 게다가 좁은 집으로 이사하는 현실이었으니 그 종착지는 물건에 파묻힌 작은 방에서 쓰레기 저택 생활을 보내고 있으려나. 실제로 그랬던 것 같아서 무섭다. 그런 관점에서 생각하니 정말이지 이미지 만들기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는 계속된다. 어디까지 물건을 줄일 수 있을까? 나의 이미지는 드라마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 발전한다. 여하튼 왕비라서 텔레비전에 비치는 장면은 책상에 다소곳이 앉아 책을 읽거나 글을 쓰는 모습이 전부다. 생활감 제로, 무대 뒤 생활 모습까지는 알 수 없다. 나는 그 무대 뒤를 알아야만 했다. 왜냐하면 현실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영원히 먹고 입어야 하고 결국은 최소한의 물건이 필요할 텐데 그것이 대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었다. 아무리 영락했다고 해도 왕비는 왕비다. 그래서 꽤 넓은 집과 깔끔하게 정리된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다. 그 정도는 나도 노력하면 할 수 있을 것 같다. 부지런히 치우고 잘 수납하면 될 일이다. 실제로 그것이 가능할지는 별개 문제다. 하지만 작은 방에서 말끔히 정리하고 생활한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진다. 무엇보다 수납 공간이 없다. 그렇다면 지금 있는 물건을 버리는 수밖에. 그렇게 인간은 어느 정도 최소한의 물건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하는 생존 게임 같은 정보를 찾아 나섰다. 에도의 주택은 기적의 공간. 현실에서 이 같은 도전을 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현대는 여하튼 풍요의 시대로 그런 수도승 같은 생활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테니까. 물론 지금보다 예전에는 모두가 어려웠던 시대도 있었다. 단칸방에서 일가족이 어렵지만 단란하게 살아가는 내용의 드라마가 흔하디 흔한 풍경이었던 시절도 있었으니까. 그래, 현재만 봐서는 안 된다. 시대를 거슬러 예전에는 당연한 듯 존재했던 물건이 없는 생활을 참고하면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종종 걸음으로 찾아간 곳은 에도 도쿄 박물관이었다. 시대극에 반드시 등장하는 에도의 주거 형태 가운데 집합주택의 성격을 띤 나가야를 보기 위해서다. 텔레비전으로 보이는 그것은 내가 찾는 이미지의 핵심이었다. 좁고 낡았지만 보기에 따라서 생활은 꽤 괜찮은 기적 같은 곳. 방은 물건 없이 말끔히 치워져 있고 인테리어도 자연 소재로 통일되어 아름다운 생활이라고 할 수 있다. 대체 어떻게 그런 생활이 가능한 것일까? 그래서 보러 갔다. 대부분 입장객은 이렇다 할 관심도 보이지 않고 지나치는 전시물 앞에서 나는 콧김을 거칠게 내쉬며 나가야 안팎을 샅샅이 둘러보았다. 나는 내심 놀랐다. 먼저 무엇보다 너무 좁았다. 아니, 좁다는 건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지만 방 역시 다다미 넉 장 반의 단칸방이다. 여기서 온 가족이 살다니 대단하다. 이것은 상상도 하지 못한 의외의 사실이다. 내가 놀란 건 거기에는 수납이라는 게 없다는 사실이었다. 그런데 벽장은? 보통 벽장은 일본 가옥에 옛날부터 달려있던 게 아니었나? 그런데 그게 없다. 아무리 찾아봐도 어디에도 없다. 그저 다다미 넉 장 반이 덩그러니 있을 뿐. 현관을 포함해도 총 면적은 10제곱미터 남짓. 현대식 광고 문구로 표현하자면 10제곱미터 욕실, 화장실 없음이라는 엄청난 물건이다. 수납 공간 없는 단칸방에서의 생활. 그런 곳에서 대체 일가족이 어떻게 생활했던 것일까? 힌트는 변형에 있다. 낮과 밤에 방의 모양을 바꿔 같은 공간을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한 것이다. 낮에는 둥근 테이블을 두고 거실 겸 식당으로 사용한다. 밤에는 이부자리를 깔고 침실로 사용한다. 굉장하다고 생각한 것은 사용하지 않는 것을 치우는 방식이다. 벽장이 있으면 뭐든 그곳에 밀어 넣으면 만사 오케이. 그런데 그게 없다. 그렇다면 보통 생각하기로는 좁은 방이 사용하지 않는 물건으로 넘쳐 너저분한 생활이 된다. 그런데 전혀 지저분하지 않다. 깔끔하다. 왜냐하면 사용하지 않는 것은 작게 접어서 방 한 구석에 놓아두었기 때문이다. 이불은 구석에 밀어놓고 작은 가리개를 두어 시야에서 감춘다. 테이블은 다리를 접어 벽에 세워둔다. 과연 확실히 이렇게라면 좁아도 수납 공간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다. 순식간에 간단히 수납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간단한 게 아니다. 무엇보다 구분이라는 것이 없으면 안 된다. 자, 하루가 시작되었어요. 이미 늦었으니 잡시다. 이런 구분을 매일 확실히 하고 결단을 내리고 재빨리 몸을 일으켜 치울 것은 치워 방의 용도를 바꾸지 않으면 좁다란 방은 곧 대혼란을 맞이한다. 그것이 어렵다면 단 하루도 여기서 제대로 살아갈 수 없다. 그런 걸 내게 할 수 있는지 묻는다면 즉시 그렇다고 대답할 수 없다. 솔직히 말해 구분이라는 단어조차 완전히 잊었다. 퇴근하면 가방을 그대로 던져놓고 책을 읽고도 꺼내놓은 채로, 옷을 벗으면 벗어놓은 채로, 식사를 끝내면 식기도 꺼내진 채로. 안 돼. 전혀 안 돼. 두 손 들었다. 나는 졌다. 가난한 나가야에서의 생활과 비교하고 터무니없는 내 모습이 부끄러웠다. 여기서 평범한 현대인이 생활하기란 무리다. 진짜 능력자가 아니라면 여기서 살 자격이 없다. 그리고 놀라울 만큼 적은 물건으로 살아갈 각오와 능력도 필요했다. 각오와 능력의 애도인들. 찬찬히 관찰한 결과 말끔하게 치워진 방에서 생활할 수 있었던 것은 역시 물건을 거의 소유하지 않아서다. 옷은 옷걸이에 걸어 벽에 매단다. 한 철에 입을 옷은 한 벌밖에 없다. 이 정도는 서랍장이나 옷장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
아니, 이런 말을 할 때가 아니다. 한 벌이라니, 한 벌. 이건 수도승이다. 멋부리고 싶은 마음은 어쩌지? 그보다 그 전에 옷이 더러워지거나 하면 어쩌지? 부엌도 현관 한쪽에 설치된 냉장고도 전자레인지도 없는 좁은 공간. 냄비도 씻기도 약간. 아무리 생각해도 대단한 요리는 못한다. 여기서 무엇을 어떻게 만들 수 있겠는가? 그리고 새삼 당시 사람들이 익힌 높은 능력에 아연실색했다. 정리 능력과 구분을 짓고 적은 물건으로 살아가는 능력이 없다면 여기서 살아갈 수 없다. 게다가 당시 사회상을 그려낸 책에 의하면 그 같은 많은 제약 속에서도 당시 사람들은 실제로 밝고 활기차게 생활했다. 가난하다고 주눅들지 않았다. 멋도 부렸고 청결하게 맛있는 것을 먹으며 지냈다. 그런 좁은 집에서 옥식을 거리며 살았기에 커뮤니케이션 능력도 매우 높았을 게 틀림없다. 현대사회의 우리 중 대체 누가 이런 게 가능할까? 나는 크게 착각하고 있었다. 지금까지 우리는 시대와 함께 당연히 진보해 왔다고 생각했다. 가난하고 불편한 생활을 강요받던 과거와 달리 물건을 처분하고 생활의 규모를 줄인다는 것은 울면서 물건을 버리는 것도 비참함에 견디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자신을 단련하고 진화시키는 것이다. 가난한 단칸방의 삶은 능력 없는 자는 가라 라고 말하는 듯했다. 풀주고 있을 때가 아니다. 지금의 자신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 능력자가 되지 않고는 이런 생활을 할 수 없다.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내가 목표로 하는 생활의 이미지는 완전히 굳어졌다. 나는 앞으로 잃어버린 자신을 회복하기 위해 살아갈 것이다. 편리에 의지하지 않고 돈에 기대지 않고 자신의 내면에 있는 힘을 믿고 그것을 발굴해 갈고 닦으며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도전이 시작된다. 돈이나 물건이 있으면 풍요로워진다고 믿고 의심하지 않던 인생에서 180도 바뀌었다. 그렇게 생각하자 내 눈앞에는 한 점 흐림도 남지 않았다. 이미 마음이 활기로 가득해 두근거린다. 명백히 그 끝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밝은 희망이다. 앞으로 나는 나이를 먹고 생각처럼 돈도 벌지 못할 테고 물건도 점점 잃어갈 것이 틀림없다. 돈에 의지해 행복해지려고 한다면 불행해질 것 같은 예감밖에 들지 않는다. 따라서 지금 자신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돈이나 물건에 의지하지 말고 의지할 건 자기 내면의 힘. 그렇다. 에도 사람들도 본디 특별한 재능의 소유자가 아니다. 극히 평범한 보통 사람이었다. 그래도 편리에 의존하지 않고 돈에 기대지 않고 내재된 지력과 체력을 사용함으로써 능력자가 될 수 있었다. 녹슨 오감을 되살리다. 이리하여 가난한 단칸방에 라이벌 의식을 불태우며 백투더 에도의 삶을 지향하게 되었는데 그 결과 과연 에도인처럼 능력자가 되었을까? 분명히 말하지만 매일 착실히 능력자가 되는 듯한 기분이 드는 요즘이다. 한 가지 예를 소개하고 싶다. 대개의 일을 손으로 했던 당시 생활을 흉내내면서 매일 실감하는 것은 오감을 매일 당연한 듯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밥을 짓는 건 밥솥이 아니라 작은 냄비, 게다가 계량컵도 타이머도 없앴기 때문에 모두 적당히 한다. 그러면 휴대용 버너에 얹은 냄비가 내는 소리나 냄새에 민감해진다. 그것을 근거로 언제 불의 세기를 줄일지 끌지를 판단한다. 예를 들면 이렇다. 뚜껑을 덮고 강불에 얹은 밥이 넘치기 직전에 달각거리던 냄비가 한순간 아무 소리도 내지 않는다. 무음이 된다. 그것은 50년을 살아오면서 전혀 몰랐고 내가 아는 한 어떤 요리책에도 쓰여 있지 않지만
10년 가까이 같은 냄비로 매일 똑같은 작업을 반복하면 아무리 부주의한 사람이라도 알아차린다. 그리고 무음이 된 순간 살짝 뚜껑을 비스듬히 열어두어 밥물이 넘치는 것을 막는다. 그때마다 나란 사람 대단하다고 자화자찬하는 건 말할 것도 없다. 또한 냉장고가 없으면 유통기한에 의지할 수 없다. 그런데 현대 일본의 식품 대부분은 냉장 보관이다. 본디 냉장을 못하는 내겐 의미가 없는 표시다. 그래서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내 코다. 킁킁 냄새를 맡아 괜찮은지 아닌지를 결정한다. 대개 순식간에 판단이 되는데 절임 등 보존식 역시 내가 직접 만들기 때문에 발효와 부패의 구분이 미묘한 순간도 발생한다. 그때 의지하는 것은 나만의 감이다. 괜찮다고 생각하면 먹고 그렇지 않으면 먹지 않는다. 그래서 배탈이 난 적은 한 번도 없기에 올바른 판단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손으로 빨래하니 당연히 물 온도에 예민하다. 여름에는 미적지근하고 폭염일 때는 뜨뜻해진다. 가을이 되면 서서히 차가워지고 겨울은 손이 찢어질 것 같다. 그뿐이지만 자연을 직접적으로 느끼는 것이 묘하게 재미있다. 여름철 물은 미적지근하지만 더운 날에는 손으로 물을 첨벙첨벙 만지면 물놀이 그 자체가 되기에 빨랫감이 많아지는 것도 대환영이다. 반대로 겨울철 빨래는 차가워서 힘들다. 그래도 겨울은 땀을 흘리는 게 아니라서 매일 나오는 세탁물은 속옷 정도다. 이렇든 저렇든 진심으로 고마울 따름이다. 자연은 참으로 대단하다. 이렇게 되면 편리에 의존하던 때 내가 얼마나 나의 감각을 사용하지 않고 지내왔는지 새삼 느낀다. 요리는 계량컵이나 수저에 의지했기에 간도 보지 않았다. 사용한 건 계량을 정확하게 하기 위한 눈뿐이다. 세탁도 물 온도를 느끼는 건 물론 무엇이 어떻게 오염되었는지 보지도 않았다. 그것은 사람이 만든 편리한 물건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었기에. 그래서 편리를 그만두고 나는 내게 이런 감각이 있었다는 사실에 놀라며 생활하고 있다. 마치 보물찾기를 하는 것 같다. 묻히고 녹슨 보물을 하나씩 파내어 먼지를 닦고 기름칠하고 다시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매일 늘어나는 느낌이다. 곧 환갑을 맞이하는 나는 장차 육체가 점차 쇠약해지겠지만 정말로 그럴까? 내겐 본래 있었지만 방치한 쳐다보지도 않던 황금 자원이 많아서 그것을 하나씩 개발하면 쇠퇴하는 것보다 오히려 개발하는 게 많지 않을까? 노화를 걱정할 틈이 있다면 아직 해야 할 일은 있을 것이다. 그것을 하면 되지 않을까? 집안일을 할 때마다 나의 진화와 미래의 희망이 느껴진다. 이것을 초능력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